먹겠습니다. 저도 여러분 사진 하나 찍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외워주셔가지고. 일단 오늘 또 마지막 집이고 해서 그래도 관객분들 많이 오셨잖아요. 거의 그 객석을 다 채워주셨는데 저희가 좀 플로어로 그 마이크를 좀 빨리 넘겨달라는 그 말씀을 또 하셔서 저도 참 할 말이 많지만 제가 할 말은 최대한 아끼고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그 GB가 테마가 따로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정한 오늘의 테마가 있어요. 뭐냐면 김 사장님과 죽순이라는 테마입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 앞에 이 비디오 가게가 있어서 정말 거의 매일매일 갔던 생각이 나고요. 애들이랑 야 킴스에 뭐 들어왔는데 너 그거 봤니?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기억이 나서 저한테는 참 특별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대표님께는 오늘이 이제 마지막 집이고 그 아까 말씀 잠깐 들은 걸로는 굉장히 그 아주 피곤한 일정을 소화를 하셨을 텐데 어쨌거나 이 막바지에 오신 심정이 어떠세요? 한국의 이벤트가 저하고 있는 일이라는 저는 항상 흥분합니다. 우리 한국의 청년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얘기 듣고 싶어가지고 저는 뭐 체력적으로는 좀 자신이 있거든요. 아직도 불러만 주시면 언제든지. 제 나이가 올해 23입니다. 저보다 어리시네요. 네, 그 이유가 있죠, 당연히. 제가 미국에 도착했던 나이가 23인데 문화적으로는 그 23살에 제 나이가 딱 스탑됐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변화하는 걸 같이 겪질 못했기 때문에 제 그 한국 문화적 연령은 아직도 23이에요. 그래서 아마 청년들하고도 상당히 그 열린 마음으로 할 얘기가 듣고 싶은 얘기도 많고 또 해드리고 싶은 얘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또 이 시간이 제가 지금 한국 방문 일정의 마지막 스케줄입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제가 웬만해서는 화를 안 내니까 무슨 질문을 하셔도 좋아요. 네. 그래서 그 기탄 없이 저한테 묻고 싶은 말씀 있으면 얼마든지 하십시오. 제가 알기로 사실은 이 뭐 전주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도 가셨지만 그 미국에 있는 영화제들 혹은 해외 영화제도 한번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외국 관객들과 한국 관객들의 어떤 차이점을 발견하신 게 있을까요? 반응이란. 그 질문이 상당히 출입기한데 그 관객은 저는 차이는 못 느껴요. 관객으로서는 관객으로서는 제가 차이점을 이 질문 받으니까 제가 당황이 되는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질문이었기 때문에 근데 정서적으로는 물론 차이를 많이 느끼죠. 일단은 미국 물론 제가 그 해외 영화제는 참 누구 못지않게 많이 다닌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떤 때는 객석에서 관람객으로 어떤 때는 또 무대에서 또 대답해줘야 되는 입장으로 많이 했는데 제가 대답해줘야 되는 입장에서는 질문하는 것만 대답해줘야 된다는 의무감. 근데 한국 관객들을 만나면 질문을 안 하는 것도 제가 보태서 좀 더 하고 싶은 욕심. 아마 이런 정서적인 차이가 있지 않나 싶네요.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고 열망하신 대로 플로어로 막 아주 오늘 조바심이 납니다. 말씀을 많이 하고 싶어 하셔서 궁극적으로는 해피엔딩이라고 저는 봤고요. 어쨌든 굉장히 좋은 둥지를 찾아갔잖아요. 물론 다 찾아가지 못한 게 좀 슬픈 일이긴 합니다만 알라모라는 굉장히 좋은 공간에서 또 네온의 코파운더라는 굉장히 또 신뢰할 만한 사람을 만났고 근데 현재는 이 컬렉션이 어떻게 됐나요? 지금 그 인스타에
그 데일리 업데이트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오픈할 때는 15,000개가 어베러블 했고, 그리고 제가 떠나기 2주 전에 방문했을 때는 25,000개가 어베러블 해서 플로어에 올라와 있어요.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 박스가 그 컨테이너로 하나가 왔거든요. 그래서 그 박스를 열 때마다 박스에는 약한 그 비디오 카세트 경우에는 한 50개, 그리고 DVD 경우에는 한 200개에서 300개 정도인데, 박스를 열 때마다 그냥 놀라운 타이틀들이 나오면 그 인스타에 지금 그 사진하고 이렇게 업데이트해서 계속 올리고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인 거네요. 예, 그렇죠. 지금 거의 한 반 정도가 끝났고, 나머지 반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올 초에 클라우드 펀딩을 해가지고 그 디지타이제이션 지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한 10만 불이 조금 못되게 좀 모였어요. 그 예상 금액보다는 훨씬 작은데 계속 지금 펀딩도 하고 있고 해서 킴스 컬렉션이 전부 이제 데이터가 디지타이즈 되면은 아마 이 세계에 공간이 없이 그 어베러블 해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그리고 이런 그 아까 시리즌 케인, 시민 케인 얘기도 나왔지만 개인이 소장한 이 비디오, 그러니까 뭐 미술품도 아니고 그런 전례는 너무 많으니까 이런 그 영화의 어떤 컬렉션이 생기고 그게 레가시가 된다라는 건 정말 너무 소름 끼치는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양해 좀 구해야 되겠는데 이게 좀 벗고 싶은데 괜찮겠어요? 네. 저는 아까 벗었는데. 그럼 관객분들에게 마이크를 좀 받아볼까요? 정말 궁금하실 거 많을 것 같은데 제 첫 번째 질문의 영예를 뒤에 계신 남자 관객분께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저 대표님과 동일하게 올해 23살인데요. 근데 이제 디지털의 발전에 의해서 이제 비디오 가게가 문을 닫았다고 영화에서 나왔는데, 저는 제 나이 때문인지 저는 오히려 제가 겪어보지 못한 이런 비디오나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해서 되게 힘들게 구해서 찾아보고 이런 취미가 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혹시 지금 뭐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OTT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비디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매력? 대체 불가능한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 디지털 문화에 이미 익숙해진 세대들은 그런 부분에 궁금해하신다는 게 좀 의외인데요. 이 DVD는 물론 디지털입니다. 테크놀로지 자체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조금 올 패션이 더 사람들하고의 이 영화도 굉장히 그 대표되는 커뮤니케이션의 미디엄이거든요. 이 미디엄은 이제 가장 그 기본적인 베이스가 소통 아닙니까? 그러면 이 비디오나 DVD가 뭘 가지고 있냐면 거기에 이제 그 시놉시스도 있고 크레딧들이 있어요. 이런 걸 그 읽어보는 재미가 상당히 쏠쏠하거든요. 그러면서 상상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이미 돼요. 그때부터 감독하고 감독을 직접 만나지 않아도 감독하고 그 이 시놉시스를 읽으면서 이 사람이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뭘까 이걸 혼자서 상상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직접 바로 그 다른 사람이 해준 말이나 아니면 다른 멘트를 가지고 이제 어떤 작품을 요즘은 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관객들한테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게 스킵되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싶네요. 두 번째 관객분, 저 뒤로 먼저 한번 갔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네, 영화 너무 잘 봤고 고맙습니다. 이 사장님의 어떤 영화에 대한 사랑이 너무 느껴졌고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영화에 대한 사랑이 또 느껴져서 굉장히 좀 감동적이었는데요. 굉장히 커다란 커뮤니티 센터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떤 그 당시 뉴욕의 시네필들에.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한 어떤 영화제 같은 걸 개최해 볼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는지. 재밌게 봐주셨다니 감사합니다. 킴스 비디오는 분명히 비디오 가게를 조금 넘어서는 그런 그 인스티튜션 역할을 했어요. 그 영화에서도 그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본인이 뉴욕에 셀을 하게 된 이유가 킴스 비디오 때문이다. 그 원래 텍사스 사람인데 이런 경우가 허다했어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젊은 학생들이 킴스 비디오가 있어서 일부러 NIU나 커프 유니언 아니면 팔슨스나 SBA 이 학교를 일부러 정해서 킴스 때문에 뉴욕에 온 학생들도 많았고, 그리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영화 관련자들 또 음악 관련자들 이런 분들이 특히 독립영화나 독립음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 뉴욕에 킴스 때문에 많이들 와서 정착들을 했어요. 킴스가 제가 욕심이 더 났던 부분이 있다면 물론 페스티벌을 그 언더그라운드 필름 페스티벌을 우리 그 매니저 중에 한 사람을 좀 부추겨 가지고 시작을 했었어요. 그게 그 뉴욕 언더그라운드 필름 페스티벌입니다. 그 당사자가 누구냐면 그 탑 필립입니다. 탑 필립. 그 행오버 감독 있죠. 근데 그 친구는 저한테 해고당했어요. 그런 좀 에피소드가 좀 있고, 그래서 이 킴스 비디오의 영역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점이 좀 후회스럽지. 필름 페스티벌까지 킴스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없네요. 그런 질문 받으니까 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왜 해고하셨는지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지금 탓은 현역에 있고 적극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얘기 비밀을 지켜주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얘기를 못하겠고 아무튼 근데 이런 거는 있었어요. 그 탓하고 또 에피소드인데 탓이 지금 할리우드에서 잘 나가는 감독인데 킴스 출신들이 그 감독, 프로듀서 그리고 뮤직 프로듀서, 뮤지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킴스 스태프들이 대부분 다 그런 전문가들이 했어요. 탓을 한 7, 8년 전에 만났을 때 저한테 See, to whom are you fired?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탓, 내가 너 그때 파이어 안 했으면 너 지금 킴스 비디오 매니저나 이런 거 하고 있을 텐데 또 내가 파이어 해준 덕택에 할리우드에서 이 유명한 지금 감독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일을 갈았대 자기를 파이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주 굉장히 좀 성공적인 지금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어요.
아 근데 대표님 그 의리가 대단하시네요. 끝까지 왜 잘랐는지는 얘기를 안 해주시는. 아 대단합니다. 아까 그 관객분들을 가기로 했었는데 제가 중간에 한 분한테 먼저 갈게요. 사실 아까 감독님들 얘기하시고 영화에서도 유명 감독님들이 많이 또 언급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상 저도 비디오가 갈 때마다 그때 필립 시모어 하프만을 봤던 기억이 났고 항상 유명인들을 많이 보는 곳으로 유명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뭐 팔슨스나 NYU나 이런 그 학교들 그러니까 필름 전공들 학생들의 산실이기도 했는데 오늘 여기 무브트헤븐의 김성호 감독이 나와 계시거든요. 팔슨스 그 당시 다녔고 또 분명 킴스비디오 많이 가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커멘트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성호 감독님한테 마이크 좀 잠깐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저도 이제 미국에서 뉴욕에서 유학생을 했었고요. 그때 이제 A 스트리트, 세컨 에비뉴, 서드 에비뉴 살면서 이제 킵스비디오를 정말 열심히 다니면서 사실은 그때 저는 이제 돈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영화를 오래 볼 수 있는 방법은 그때 레이저 디스크를 그때 대여를 하셔가지고 레이저 디스크를 빌려서 그걸 집에서 제가 다시 카피를 땄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카피들을 아직도 지금 수백 개가 있나 이렇게 진짜 갖고 있는 정도로 제 20대를 정말 영화를 열심히 배우겠다는 그런 어떤 욕망에서 킴스비디오 정말 열심히 다녔었고 지금 오늘 이렇게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쨌든 그 킴스비디오의 많은 것들을 저한테 줬었고 또 그래서 오늘 어쨌든 얼굴을 뵈면서 이렇게 감사하다는 마음을 정말 전해주고 싶어서 오늘 왔고요. 사실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 비디오 그러니까 킴스비디오라는 다큐멘터리를 처음 보셨을 적의 느낌이 어땠을지 좀 궁금해요. 그리고 결국 어쨌든 이걸 만들었던 데이비션 감독, 애슐리안 감독이 결국은 굉장히 영화적으로 이야기를 결말을 만들어냈는데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을지 좀 되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중간에 나는 그냥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또 필름메이커에 의해서 또 이런 다큐멘터리에 의해서 이것들 얘기가 계속 또 진행되고 있고 또 이제 새롭게 바뀌는 것들이 결국은 킴스비디오가 갖고 있는 어떤 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거든요. 일단 복제해서 가지고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괜찮으신가요? 뭐 동병상련으로 알겠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예, 참 잘하셨어요. 예. 그 질문 감사합니다. 상당히 내용 있는 질문인데요. 저를 좀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데 데이빗뿐만이 아니고 제가 2008년에 12월 31일 날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11월 1일 날 제가 광고를 2군데 냈습니다. 뉴욕타임즈하고 빌리지 보이스하고 2군데 광고를 냈어요. 킴스비디오 마지막 스토어가 닫는다. 킴스비디오에 55,000개 컬렉션을 도네이션을 할 의향이 있다. 단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하겠다. 첫째가 이제 3,500 미니멈, 3,500 스퀘어 핏을 피지컬 스페이스를 이제 프로바이딩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 퍼블릭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게 액세스블 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조건이고요. 세 번째 조건이 트레인된 스텝이 이 컬렉션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메인테닝한다. 이제 이게 세 번째 조건인데 그 뉴욕, 뉴저지, 커네리컷, 펜실베니아까지 해서 4개 주에 약 40개 대학하고 이 프라이빗 인스티튜션들이 어플을 바로 해왔어요. 일주일도 안 돼서. 근데 결국 가장 걸렸던 점이 이 퍼블릭 액세스는 곤란하다. 1번, 3번은 문제가 없는데 자기 대학에서 라이브러리에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빌려가고 이러는 거는 좀 어렵다.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시슬리에서 이제 연락이 와서 그 참 잘 됐다. 뉴욕, 뉴저지는 이미
제가 아니 줬어 한 15만 개 줬어요. 컬럼비아 대학에도 4만 5천 개 줬고 레머포 칼리지에도 3만 5천 개 줬고 이 크고 작은 인스티튜션들 뭐 1만 개, 8천 개 이런 식으로 한 15만 개 줬어요. 충분히 줬다 생각했고 이게 유럽으로 가면 오히려 유럽 커뮤니티들이 좀 더 잘 쓰여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실리로 보내기로 했는데 제가 너무 곁가지로 나갔나요 대답을? 아닙니다. 질문이 뭐였죠? 처음에 비디오 이 비디오 아, 다큐멘터리 했을 적에 네, 어떠셨나요? 네네. 제가 그걸 배경 설명을 하다가 좀 길어졌네요. 근데 이제 그걸 결정했다고 하니까 이제 뉴욕 타임즈에서 그런 마지막 인터뷰 좀 하자 해가지고 27일 날 이제 뉴욕 타임즈하고 제가 인터뷰를 했었어요. 뉴욕 타임즈하고 이제 여러 뭐 풀페이지에 걸쳐서 여러 얘기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이제 두 문장인데요. I just want to be forgotten. 이젠 좀 이제 잊혀지고 싶다. 왜냐하면 I'm the loser. 제가 상업자본하고 새로운 테크놀로지에는 제가 변호사들은 좀 상대할 만했는데 이게 상업자본과 그 테크놀로지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포기를 하고 그 뉴욕타임스 기사가 나가고 CBS에서 연락이 왔어요. CBS 그 TV에서 자기들이 그 저니를 따라가겠다고 뉴욕 세인마켓에서부터 시실리까지 그 크루가 그 방송 용으로 따라가겠다고 해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한 셋, 넷 프로포절이 이제 다큐멘터리 프로포절이 바로 와요 저한테. 그 일체 대답을 안 했어요. 그 전부 임모하고 그리고 또 관심 없다. 그리고 내가 잊혀지고 싶다 했는데 또 무슨 생뚱맞게 다큐멘터리냐 이런 대답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저는 멕시코로 가서 돈 좀 벌고 싶어가지고 이제 멕시코에 가서 가로등 장사를 했어요. 그때 그 한국의 그 LED 그 스트리트 램프가 그 퀄리티가 참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수주도 받고 제법 큰 수주도 받고 또 멕시코의 이 공무원들을 상대하면서 또 고생만 하고 또 돈을 못 남기고 이렇게 한 3년을 멕시코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나타난 게 이제 데이빗하고 레더먼입니다. 이 두 사람이 또 다큐멘터리를 찍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아라. 난 관심 없다.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메일로 이제 주고받은 거죠. 그랬는데 또 한 2년쯤 지나니까 꼭 만나야 된대요, 저를.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만나서 설명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한국 서울에 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 심중은 이렇게 얘기하면 포기하겠지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큐멘터리에서 서울에서 만난 그 장면이 이제 첫 만남이었던 거네요. 처음 만남이에요. 그 서울에 있다니까 어디냐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서울에 와서 전화해라 그랬더니 진짜 그 다음 날 와가지고 저한테 전화. 그 원래 떨어내려고 서울로 오라고 얘기를 원래 오지 말라고 이제 했던 건데 그 다음 날 그 영화에 나온 장면이 그겁니다. 만났는데 앉자마자 이 컴퓨터를 들고 보여주는데 제가 그때 그때부터 찍기 시작한 거예요. 3년을 찍어가지고 왔어요 이미. 보여주는데 어마어마한 양을 찍었어요 이미.
근데 제가 잊어버렸던 사람들, 잊고 있었던 사람들, 뭐 방치했던 물건들 이런 걸 다 찾아낸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제가 믿었죠. 이 친구는 뭘 좀 할 수 있겠구나. 그래 해라. 그리고 제가 조건을 딱 한 가지 걸었어요. 네가 하는 이 프로덕션에 일체 관여를 안 하는 조건이다. 그래가지고 이 프로덕션이 이제 저하고 같이 또 3년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총 6년을 찍은 이제 프로젝트인데 6년을 찍고 나니까 이제 저도 많이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슬쩍슬쩍 물어보는데 이 얘기를 좀 이런 방향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무척 하고 싶었는데 일치 안 했어요. 참았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러프컷을 저한테 보냈어요. 그래야 이거 러프컷을 이제 보는데 상당히 잘했는데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만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것도 안 되나요? 그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비밀 지켜줄래요? 그럼요. 다 비밀 지키실 거잖아요. 그렇죠? 데이빗이 너무 많은 현역 죽은 사람들은 뭐 얼마든지 영화에 활용을 해도 좋은데 현역들 이름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솔직히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드라마타이즈된 포션이 좀 너무 크고 근데 제가 처음 그 약속을 제 스스로 했던 걸 지키고 싶어가지고 제가 일체 말하는 거 참 잘 만들었다 그게 다 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정말 파이널 완전히 그 극장에 올려진 버전을 보셨을 때는 그래도 좀 마음에 드셨나요? 러프컷하고 거의 비슷했어요. 궁극적으로 그냥 마음에 들었던 걸로 합시다 우리들끼리. 아까 요쪽에 앉았던 관객분께 마이크 전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관광차 뉴욕 갔다가 2004년도였던 것 같은데요. 19년 전에 세인트 마크 플레이스에 그때 우연히 들려가지고 가려고 했던 건 아닌데 우연히 그냥 킴스 비디오 들러가지고 그때는 제가 봤을 때는 렌탈샵은 아니었던 것 같고 DVD를 팔았던 것 같은데 혹시 제 기억이 맞는지 잘 틀린지 모르겠지만요. 킴스 비디오가 비디오샵만은 아닙니다. 1층은 이제 뮤직샵이고요. 2층은 그 비디오하고 책, 그 필름하고 아트에 관련된 책방이고요. 그리고 3층이 이제 렌탈샵이고, 그리고 4층은 이제 우리 그 헤드코어 오피스고, 5층은 이제 킴스 프로덕션 회사입니다. 그래서 DVD 그냥 재미있게 그냥 희귀한 DVD가 많아서 재미있게 구경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긴 하는데요. 네. 그 당시 좀 특이했던 게 이제 카운트해 보니까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오래된 60년대 한국에서 나왔던 밴드에 LP 같은 게 놓여있던 기억이 나요. 히식스였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그게 왜 있었는지 사실 그게 맞으실 거예요. 제가 그 LP 제일 좋아하는 분이 이미자인데요. 이미자 씨인데 그 이미자 씨뿐만이 아니고 제가 몇몇 분들 그 한국 그 LP들을 여기저기 일부러 비치하고 그 또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게 여기저기에는 또 제 흔적들이 많이 숨어 있어요. 제 돌사진도 복사 아주 크게 확대해서 여기저기 걸어놨고 그 밑에다가는 Founder of Kims라고도 써놓고요. 그 킴스는 그게 바로 이제 제 커뮤니케이션 툴입니다. 그래서 뭐를 손님들이 와서 이렇게 찾아보면 굉장히 좋아해요. 자기 그냥 스쳐갈 수 있는 걸 여기저기 장치가 굉장히 많아요. 1층부터 4층까지. 그래가지고 손님들이 그런 거를 보면은 굉장히 즐거워하고 또 어떻게든 저하고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저는 생전 안 나타나죠. 애간장을 터먹이죠. 질문에 이제 그래서 말씀 잘하셨는데 죄송합니다. 갖고 그 굉장히 희귀 컬렉션이 많다고 하셨는데
콜렉션 하셨던 뭐 이렇게 렌탈 하셨던 뭐 DVD든 뭐 이렇게 비디오 테이프 중에 가장 아끼셨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거는 어디 전 세계 어디도 좀 없을 만한 건데 킴스에만 있다 이런 게 혹시 있으면 좀 이렇게 자랑 비슷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있죠. 킴스는 전 세계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게 수두룩하죠.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킴스에 가면 일단 그 언더그라운드 감독들의 섹션이 있습니다. 그 언더그라운드 필름 섹션도 그러니까 이런 감독들의 작품들은 세상 어디 가도 구하기 볼 수 없는 이런 작품들이 꽤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았던 섹션은 또 이 필름 스튜던트 필름 섹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 작품들 섹션, 이 섹션은 저도 굉장히 좋아했지만 그 마르틴 스콜시지 감독님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 섹션이. 그 외에 제가 킴스가 다른 비디오 샵들하고 다른 점들을 말씀드리려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 듣고 싶으세요? 제가 그때 느꼈던 거는 뭐 일반적으로 아트하우스 영화 뭐 당연히 상업 영화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60년대 섹스플로이테이션 영화들이 있었다는 거에 굉장히 저는 충격을 받았었고요. 그러니까 구할래야 구할 수도 없는. 그리고 사실 뉴욕이 아방가르드 영화의 어떤 산지잖아요. 근데 그 아방가르드 영화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에서 놀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다음 질문은 이미 예약을 받아서 오늘 그 영상촬영 원장님 김홍준 감독님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하시고 싶다고 해서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전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오셨을 때 인사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교수였거든요. 앉으세요. 압니다. 김 교수님 잘 압니다. 네, 영상 자료만 했는데 오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긴 하지만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말씀하신 세상 어느 곳에도 없는 그 킴스의 컬렉션 중에 혹시 한국이나 혹은 한국계 코리안 아메리칸이 되겠죠? 그런 분들의 작품들이 소장하고 있는 것이 혹시 있는지 있다면 저 영상 자료는 좀 수집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사육을 채우러 오셨군요. 필름, 비디오, 뭐 16mm, 35mm, VHS 다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작품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영상원에 약 한 28,000개 정도 드렸죠, 저희가. 많이 쓰셨네요. 네, 한 28,000개에서 거의 3만 개 정도 제가 드렸어요. 아마 그 영상 자료실에 그 입구에 그 현판을 옛날에 붙여놓으셨는데 지금 떼버렸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 한국에 제가 마부가 있었어요, 마부. 근데 그 김성호 씨 나오신. 근데 그 어떻게 구했는지는 제가 비밀로 할게요. 근데 저희 가게에 비디오가 있었어요. 근데 참 그 찾아보려니까 없더라고요. 한국에서도 굉장히 그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애먹었어요. 지금은 제가 제 프라이빗 컬렉션 한 4,000개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한국 타이틀들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알라모든 제가 한 그 비디오나 DVD 그리고 DVD 저 레이저 디스크를 기증한 게 한 30만 개가 넘어요. 근데 이미 주워버린 걸 받아가지고 제가 팔 수는 없고 제가 가지고 있는 4,000개 중에는 뭐가 있는지 제가 한번 봐야겠어요. 근데 있다면 제가 기꺼이 김홍준 감독님께 제가 도네이션 하겠습니다. 오늘 큰 성취를 이루셨습니다. 있다면 제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내세요, 기분? 밖에서 하셔도 되는 네, 작년부터 한국 영상자료원 원장을 맡아가지고요. 네. 한국 영화의 수집, 보존, 복원, 활용을 통해서 과거의 문화에서는 미래에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중요한 일. 잠깐 마이크 좀 더 가지고 계세요. 저희가 시간이 이제 2분 남았다는 걸 미리 리마인드로 좀 드리겠습니다. 그 명준 씨는 무슨 일 하시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예, 그러시죠. 예. 제가 잠깐만 시간 체크 좀 하겠습니다. 시간 저 쓸 수 있군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두 개 일단 상훈 씨 먼저 마이크 드리고요. 그 뒤에 여정 관객분께 드리겠습니다. 네, 저 대표님 만나뵙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간단하게 제 소감 말씀드리고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97년부터 영화에 빠져가지고 지금까지 한 8,000편 넘게 영화를 봤는데 캐나다에서 HMV에서 라쇼몽이랑 7인의 사무라이를 사왔던 게 98년인데 제가 뉴욕에 있었으면 킴스 비디오 단골 고객이었을 것 같아서 자리가 너무 뜻깊고 감격적인 자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 질문은 그러니까 뭐 답변이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 영화 속에 보니까 고다르 감독이 그 영화 역사랑 관련해서 이제 어떤 일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혹시 그거 추가로 뭐 좀 해주실 수 있는 얘기가 있으면 듣고 싶고 혹시 요나스 메카스 감독님과 교류가 있으셨다면 그에 대한 에피소드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라쇼몽을 DVD로 사셨나요? VHS로? 네? 비디오로? VHS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화 참 많이 보셨네요. 존경합니다. 고다르를 저희 샵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첫 글자 GOD를 대문자로 쓰고 그리고 ARD를 소문자로 조금 써요. 그러면 누구든지 오면 가스로 보이죠, 봐도. 그래서 이 고다르는 킴스에 관한 가시예요. 그렇게 근데 킴스에 아까 이제 다른 점이 뭐냐고 여쭤보신 분이 있잖아요. 킴스는 이 섹션을 굉장히 이 스몰 브레이크다운 섹션이에요. 그래서 모든 감독님들, 스크립트라이터, 영화에 관련된 그 열정이 배어 있는 분들은 그 섹션을 다 따로 만들어 드렸어요. 이제 우리의 그 존경심을 표현을 해드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 고다르에 관한은 제가 이제 그 영화에서 데이빗이 여러 감독들 얘기를 하는데 고다르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럼 고다르도 거기 있냐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고다르도 있다. 그럼 고다르가 도와주면 신이 도와줄 거니까 잘 될 거니까 해봐라.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조네스 메이커스 감독님하고는 개인적으로 제가 상당히 친했어요. 그 백남준 씨 그리고 조네스 메이커 그리고 저 교류가 좀 있었어요. 근데 조네스 메이커스 감독님하고는 또 어떤 인연이 있으셔서 이런 질문을 하셨죠? 되게 좋아하는 감독님이 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했을 때 뭐 아드님하고 대화도 나눠봤었고 되게 존경하는 감독님이라서 그 조네스 메이커 감독이 늦장가를 70 넘어서 들어가지고 아들을 늦게 봤어요. 그래서 그 녀석을 항상 데리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저하고도 그 아들 녀석하고 좀 엉덩이도 토닥토닥도 몇 번 하고 그랬는데 그 또 사무실도 가깝고 그 양반하고 그래서 교류가 있었습니다. 뒤에 관객분. 저도 영화 되게 잘 봤고요. 저는 되게 궁금했던 게 그 킴스 비디오를 같이 직원분들은 프로그래머 역량을 가지신 분들을 뽑은 건지 실제로 영화제에 계속 가가지고 영화들을 수집해 오셨다고 하는데 근데 그때 뭔가 대표님이 뭐랄까 이런 영화를 골라왔으면 좋겠다라는 뭐 그런 것들을 제안을 해주셨는지 아니면은 대표님은 어떤 영화들을 봤을 때 이건 내가 수집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시는지가 되게 저는 궁금했습니다.
영화제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영화제들이 대부분 생각나세요? 칸도 있을 테고 뭐 베니스도 있을 테고 베를린 뭐 근데 사실 저는 한국에 사니까 뭐 전주, 부산 이런 데 많이 생각하죠. 네. 네. 그 킴스는 그런 영화제들이 B급 영화제입니다. 그러니까 킴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뉴욕타임스가 되게 건방지다고 기사를 몇 번 썼어요. 근데 그런 영화제는 킴스에 관한 한 B나 C급 영화제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B급, C급 영화제들이 이 세상에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게 우리 킴스의 타깃이에요. 그런 영화제를 저희가 주로 가요. 그리고 그런 영화들을 저희가 많이 픽업해 와요. 그래서 킴스가 어느 궤도에 올랐을 때는 그 모든 우리 그 애쿼지션 디파트먼의 직원들이 제가 뭘 원하는지를 얘기를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래서 뭘 가져와라 할 필요가 없죠. 그 친구들이 이제 알아서 가져오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대답이 됐나요? 여기 앞에 먼저 드릴게요. 네, 대학교 잘 봤습니다.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그 대표님처럼 영화관은 아니지만 영화를 좀 많이 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그 독립영화관이나 많은 극장들을 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좀 다른 의미에서요. 근데 이제 이 몇몇 극장들이 사라질 위기가 있거나 몇몇 그 극장들의 이제 그 뭐 수집 물품이나 이런 아카이브적인 성격이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아직 새벽에 몰래 이제 뭐 기습 방문해서 몰래 그 시 자체에서 트럭으로 훔쳐가거나 이런 적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아카이브의 중요성을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아카이브의 중요성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질문입니다. 이제 대형 스크린은 없어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발악을 해도 대형 스크린은 이제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영화 시장이라는 게 그 컨슈머들, 관객들도 그 인내심이 굉장히 없어지고 있어요. 그 인내심들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2시간, 3시간짜리 영화도 잘 봤는데 지금은 이게 한 80분 넘어가면 지루해요. 근데 이런 현상은 앞으로 굉장히 그 급속도로 진행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테크놀로지가 사람들을 굉장히 서두르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 새로운 테크놀로지, 아까 그 우리 비디오 시대하고 요즘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질문도 있으셨잖아요. 근데 이건 제가 지금 지켜봤을 때는 필연적이에요. 필연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단지 뭐가 있냐면 이 젊은 그 뉴 제너레이션들의 그 보고 싶어하는 성향은 제가 판단할 때 이 필름에는 이 스크린에 레이어가 있어요. 이게 심플 레이어가 있고 그리고 멀티 레이어들이 있는데 사건이 이제 같은 스크린 안에 이게 한 사건이 여러 개로 연결되는 시퀀스로 연결돼서 이게 영화가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이 한 시퀀 안에 셋, 넷 레이어가 한꺼번에 사건이 일어나는 이런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길이가 길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 대신 굉장히 많은 사건이 더 짧은 시간에 관객들이 볼 수 있는 이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스크린 자체가 이제 무의미해지는 이 테크놀로지가 저는 분명히 굉장히 빠른 시간에 온다고 봐요. 이 전화기 하나면 어떤 월에도 이 프로젝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저는 오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공간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우리가 아마 10년이나 또 어떤 시기가 왔을 때 지금 우리가 이런 순간을 굉장히 그리워하는 순간이 저는 분명히 온다고 봅니다. 근데 그 시기가 생각보다 좀 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 그러면 그게 지금 킴스 비디오 사태 같은 경우는 살라미에서 아예 이 중요성을 알면서도 얘네들이 방치를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원주 한 극장을 방문하면서 느낀 게 중요성을 아는데 오히려 여긴 지자체에서 이 극장을 없애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중요한 아카이브가 될 만한 그런 귀중한 자료를 또 몰래 이제 트럭에 실효타가 걸린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그 부분 생각을 들으면서 느낀 게 그러면 결국은 중요한 이런 자료들이 있는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팽개친다는 자체가 그거 문제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그런 그 문화적인 이 무례한들의 그 폭력은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어 왔어요. 또 그걸 소수지만 항상 더 지키려는 사람들도 상대적으로 항상 존재했고요. 지금 하시는 말씀은 뭐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에요.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런 싸움은. 근데 그 소수들이 그 지켜내는 그 능력 또한 놀라울 정도로 역사가 입증을 하고 있으니까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그 부분. 저 잠깐 개인적인 얘기 하자면 저도 그런 VHS나 DVD가 아카이빙 되어 있는 동아리 같은 그런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활용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영화를 접할 수 있는 게 다들 넓어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그런 아날로그에 비해서 그런 길이 좁아졌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 자원, 물론 디지털이지만 DVD나 VHS 같은 아날로그 자원들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또 그것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정말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시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순간적으로 저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하는데요. 고맙습니다, 질문. 제가 이 새로운 그 디지털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걸 준비한 건 1999년이에요. 넷플릭스보다 훨씬 일찍 시작했어요. 우리 매장이 그때 7개였으니까 수익이 상당했어요. 그 수익을 재투자를 하는데 이제 저희가 그 데라 빌드업을 시작을 했는데 진짜 그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시기에 그 자금이 들어가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해야 된다. 기필코 해야 된다. 이 자금이 딸리면 또 잠시 쉬었다가 아니면 그 또 있던 직원들을 또 다 내보냈다가 또 이거는 안 할 거면 몰라도 할 거면 또 해야 된다 하고 또 다시 새로 시작. 이렇게 한 5번을 했어요. 2005년에 가니까 그게 다시 시작하려니까 이미 그때부터는 비즈니스가 기울기 시작하던 시절이에요. 1년에 한 30%씩 줄더라고요. 이유가 뭐였냐면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베이스가 약 30만 개예요. 근데 이 무식하게 제 이제 욕심이 좀 컸던 거죠. 이 30만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다 빌드업 하려니까 야 이거 다 해놓으면 큰 돈 되겠다. 왜냐하면 없었어요 어디도. 그러니까 우리가 해놓으면 전 세계에서 이 웹사이트나 인터넷 그 세일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데이터를 사다 쓰지 않겠느냐 이런 야심찬 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그 자금이 쪼들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작업을 계속 했던 거예요. 근데 한계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 달 전에 우리 데이터베이스 해놓은 게 한 달 후에는 뭐 어베일러빌리티도 틀려지고 프라이스도 틀려지고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렵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정리를 했던 게 2005년이에요. 근데
2008년 되니까 넷플릭스에 우리 직원들이 매니저들이 한 명 두 명 빠져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대세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결심이 2008년 말에 이제 문을 닫기로 결심을 했던 건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냐면 지금 아카이브하고 연계해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30만 개 데이터베이스를 제가 할 필요가 없었어요. 굉장히 미련한 짓입니다. 제가 그 지금 질문에 대답을 하라면 그 아카이브를 전부 다 여기 안고 있으면 못해요. 이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한 10,000개만 확실하게 했다면 넷플릭스에 저희가 지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지금 넷플릭스 하는 거 보니까 저런 컬렉션 가지고는 킴스 컬렉션을 상대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걸 그때는 제가 몰랐는지. 세월이 한참 지나고 이제야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카이브에 관한 한 욕심껏 많은 걸 확보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최소 양이더라도 확실한 이 데이터를 좀 계속 확보하시고 유지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그 시간에 맞춰서 또 하나를 받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그 대표님이 I wanna be forgotten 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는 그렇게 되기 너무 먼 길을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영화제를 돌아다니고 이 영화가 이제 계속 그 제너레이션 봐질 텐데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은지가 저는 궁금합니다. 제가 3년 전에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제 하나 시작한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시작했다기보다도 그 시실리에서 이제 우리 컬렉션을 돌려주는 조건이 좀 까다롭기는 했지만 결국 시실리에서 우리 컬렉션이 떠나오는 걸 시실리 청년들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실리 청년들이 저한테 왔어요. 언제 이메일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미스터 킴, 킴스 레거시를 완전히 떠내보내고 싶지 않고 뭔가 이 살레미 타운을 위해서 좀 활용을 하고 싶은데 아이디어를 좀 달라. 그러면 살레미 베이스의 영화제를 시작을 해보자. 단 거기에 한 가지 조건은 거기에 꼭 킴스라는 그 네 글자는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걔네들이 그 타이틀을 가져온 게 시네 킴스입니다. 시네 킴스 필름 페스티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페스티벌에 이제 컨셉을 줬어요. 이제 그 유럽의 대부분의 이런 중소 도시들의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 살레미라는 시실리에도 제가 가면 제가 영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유럽의 전 유럽이 같은 현상이고 그래가지고 얘네들한테 제가 이 페스티벌 컨셉이 이제 RC다. 고향을 떠났거나 부모들 때문에 고향을 떠났거나 어떤 연유로든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고향으로 귀향하는 거나 고향과 어떤 형태로 다시 인연을 맺는 이런 팀의 그 영화를 초청을 해서 이 시골 지금 도시에 나가 있는 청년들에게 그 고향에 대한 이런 스토리를 자꾸 확산시켜서 지금 살레미에서 시작을 하지만 이 영화제가 각 유럽 전역에 있는 중소 도시들하고 어떻게 협조할 수 있는 이런 발판을 한번 시작을 해보자 이런 뜻에서 영화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2회째 7월 마지막 주 8일은 꼭 매년 하고 있는데
올해 2회를 했고 이제 내년에 3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올해 그 에스토니아의 탈린 유니버시티 교수들이 한 편을 만들었고요. 그런 팀 베이스로. 그리고 학생들이 또 한 편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에스토니아가 올해 했고 내년에는 이제 헝가리도 커밋을 했어요. 헝가리에서도 한 편 만들겠다 그랬고. 그래서 지금 유럽에 그 국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그 스몰 타운들의 현상은 이게 지금 이 세계화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의 그 사이드 이펙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영화제가 그 영화라는 미디엄을 활용을 해서 어떤 면에서는 사회 운동화 현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제 질문으로 들어가면 그 제가 잊혀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청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제가 좀 경험이 많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본격적인 생활을 대부분 했고 그리고 이태리에서도 또 시민권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청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나 제 경험을 나누고 싶은 게 많아요. 그래서 잊혀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적극적으로 나와서 제 경험을 우리 청년들에게 좀 많이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이 좀 바뀌었습니다. 너무 다행이네요. 박수 한번 주세요. 잊혀질 수 없다는 걸 인식을 하셨습니다 이제. 대표님 내일 출국한다고 하시는데 정말 보내드리기 너무 아쉽네요. 제가 오늘 처음 뵈서 그런지 너무 오랜만이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로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 떠나기 전에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한 번만 더 질문 좀 받죠. 이분 하셨잖아요. 시간 괜찮아요? 안 하셨어요? 괜찮습니다. 네, 한 번만 더 할게요. 왜냐면 여기 한 분, 여기 관객분. 여기 이분 좀 주세요. 제가 좀 꼭 듣고 싶은 질문이 아직 안 나와가지고. 저 빠르게 질문 드릴게요. 네. 영화 속에 직접 연출하신 그 영화가 잠시 나오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영화를 직접 만드시는 것과 뭐 방대한 양의 필름 아카이빙 또는 영화를 그냥 감상을 하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으셨는지 그냥 짧게 한번 궁금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대답할게요. 그냥 제가 좋으면 하는 거예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됐나요? 한 번만 더 할게요. 한 번만. 이 뒤에 남자분이 아까 손 먼저 드셔서 네. 뒤로 마이크 그대로 그냥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은 영화 감독을 꿈꾸고 있는 대학생인데 일단은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제가 만약에 감독이 못 된다면은 저는 일단은 뭘 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일단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약간 킴스 비디오처럼 약간 저만의 이런 그런 이제 시네필 저뿐만 아니라 이제 영화를 좋아하는 영화광들이나 시네필 분들이 이제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아카이브 그런 사업을 뭔가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이 사업을 하시면서 약간 느끼셨던 점이나 이제 만약에 제가 이런 비슷한 사업을 했을 때 이제 좀 알아두면 좋을 것이라든가 약간 사업가 정신이 이미 포기하신 거예요 그런 감독? 아니 뭔가 이제 궁금해서 이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살아온 방식이 좀 상당히 무모했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상당히 좀 무책임했는데요. 근데 그게 미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게 받아들여진 측면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똑같은 짓을 한국에서 했으면 저 아마 감옥 몇 번 갔을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질문이 굉장히 적합한데요. 자유라는 개념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주어진 자유, 프리덤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리고 가서 쟁취해서 얻는 리버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남들이 해놓은 자유 안에서 즐기는 거는 남의 인생을 모방하고 사는 수준으로 자기 인생이 끝나요. 근데 이 기득권이나 이미 그 고정관념에 도전을 해서 얻어내는 이 자유는 눈이 굉장히 크게 띄고 많은 게 창의력이 생겨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베네핏은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얻게 돼요. 근데 청년들한테는 제3의 자유가 또 있어요. 책임질 필요 없는 자유가 있어요. 이거는 특권이에요. 청년들이 특권이에요. 책임질 필요 없는 자유는 가서 일단은 부딪혀야 돼요. 자꾸 일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0개 부딪혀가지고 하나만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이 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대답이 됐나요? 자, 저희가 진짜 마지막 인사를 지금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네. 대표님. 그 인사라는 게 마지막 인사라는 게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그럼 그냥 인사? 굿나잇 인사. 여러분들 반갑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고국에서 우리 청년들을 만나는 일은 저를 상당히 흥분시킵니다. 우리 청년들이 올 봄에 왔을 때 또 올 가을에 올 때 내년에 오면 어떻게 생각들이 변해 있을까. 제가 오늘 많은 말씀들을 드렸는데 제 인사 대신에 우리 고국의 청년들한테 꼭 한 가지만 좀 공유했으면 좋겠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제3의 자유, 책임질 필요 없는 자유가 있어요. 이걸 좀 마음껏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다음에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100명이라면 100명 중에 2명, 3명이 성과를 낸다면 100명이 아니라 아마 1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그 책임질 필요 없는 자유거든요. 그거는 도전 없이는 불가능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반갑고 건강하십시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의 명언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자유라는 이 영화에서도 나왔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레거시를 만들었어요.